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저에게 발생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아이 한 명이 있는 아줌마입니다. 전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거의 고아로 자랐어요.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고 매일매일 지옥 같았어요. 사춘기가 오니까 저의 반항심은 더 심해졌고요. 항상 친척들은 저보고 기생충이라고 하면서 빨리 그냥 이 집안에서 사라지길 바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어느 정도 저도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 반항심에 그 친척집에서 뛰쳐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가출했을 때도 걱정하는 연락이나 절 찾으려고 하는 기미가 안 보이길래 정말 큰 실망을 하고 완전히 마음을 굳힌 채 그렇게 친척들과 연을 끊었지요. 고등학생이 나와서 어디서 뭘 하겠나요? 그냥 알바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고시원 같은 방을 얻어서 살았지요. 학업은 진작에 때려쳤고요. 아무래도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일을 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가족이 없는 외로움 때문에 홧김에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그렇게 덜컹 임신을 하게 된 거였어요. 순전히 제 탓이지만 그때 저는 부모님도 없었고 조언을 구할 어른조차 없었기에 그렇게 10대의 나이에 아이를 낳고 그 남자와 혼인신고만을 한 채 살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서 아이를 키웠어요. 시댁도 방 2칸짜리 정말 허름한 곳에서 살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조차 절 증오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싫어하는 게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아이가 3살 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저와 남편 그리고 딸 셋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실 때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나름 뒷딸 책임진다고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 같더니 어머님 돌아가시자 고삐가 풀렸는지 일도 안 하고 주구장창 술만 마셔댔습니다. 술만 마시면 몰라요. 맨날 유흥에 아예 대놓고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아이 앞에서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속이 문드러졌지요. 남편이 일을 안 하니 자연스럽게 지가 가장이 되었고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될 무렵 저는 일을 하러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어찌저찌 미장일을 배워서 건설 현장에 나가며 돈을 좀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기술을 배우니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게 되고 일을 많이 하는 날이면 웬만한 회사원들보다 웃돈을 벌 수 있었지요. 벌이가 나아지니 남편은 저를 믿고 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일이 터진 겁니다.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여자들과 이상한 짓을 하다가 경찰 단속반이 떠서 걸리게 된 겁니다. 남편보다 더 밑바닥 인생을 사는 그 동창놈이 남편에게 10대 애들이랑 돈 주고 그 짓거리 하는 걸 알려줘서 둘이 아주 신나게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다가 단속에 걸리게 된 거였지요. 남편 수사받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징역형이 떨어지긴 했지만 초범이기도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래도 그런 범죄자 같은 남자랑 산다는 게 너무나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더구나 딸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저는 이혼을 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딸 아빠야? 애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지금 한참 예민할 시기인데 아빠가 돼서 지금 이게 뭐한 짓이야. 창피하지도 않냐고. 당신 같은 놈이랑 결혼한 내가 천치 바보지. 애 때문에 내가 참고 산 거야. 알겠냐고 알겠어? 라고 하며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혼을 한 거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제 명의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당긴 거였습니다. 제 신용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니 제2의 대부업체 등등을 이용해서 제 등본이랑 인감도장 등등으로 정말 수천만 원, 거의 억소리가 나는 돈을 수십 군데에서 빌렸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소리쳤지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고스란히 남편이 유흥비, 노름돈으로 쓰느라 제 명의로 빌린 빚들은 오로지 제 몫이 되었습니다. 피눈물이 났지요. 정말로요. 이혼 후 제가 미장일을 해서 마련한 전셋집도 월세로 돌려서 그 돈으로 빚 갚고 정말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손이 얼음장이 돼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깡 하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을 때에도 미장일을 했어요.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한 건 일하기도 힘들어하는데 저는 정말 무슨 정신이었는지 하루에 2건, 3건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그런 나날들을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느라 애 챙겨주지도 못하고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나가기는커녕 엄마 손길이 닿지 못해 참 머슴아이처럼 키웠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사랑을 주는 게 더 중요한지를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아이는 씩씩하게 커주었어요. 남들처럼 좋은 옷, 좋은 학용품은 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당당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딸 아이는 학교에서 대장 노릇을 하며 잘 자랐습니다. 기죽는 것도 없었고 친구들도 잘 통솔하고 회장 부회장도 턱턱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딸이 중학교에 올라간 후 사춘기가 심하게 왔어요. 아무래도 가난한 엄마의 친구들은 다 아파트 사는데 저와 딸만 거의 쓰러져가는 빌라 지하방에 살았으니 속이 말이 아니었겠지요. 쪽팔리기도 했을 거고요. 그런 딸이 갑자기 저한테 소리치더라고요. 엄마, 왜 우리 집만 이딴 거지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해? 나 솔직히 말하면 너무 쪽팔려. 나 진짜 이딴 집구석 지긋지긋해. 엄마 일 그만하면 안 돼? 돈이 뭐길래 그렇게 밤낮 없이 엄마는 일하냐고. 아무리 돈 벌어봤자 뭐하는데.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아니야? 진짜 지겨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딸 아이에게 상처를 줄지는 몰랐지요. 너무 미안해 죽겠는데 오히려 그 마음을 들킬까 또 제 풀에 지쳐서 네 좋을 대로 해라 하고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딸은 정말 남보다 더 서먹하고 불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말 한마디 안 걸었고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남남처럼 살았어요. 그래도 엄마였기에 중간중간 손을 뻗었지만 딸은 매몰차게 저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내가 빚 갚는다고 우리 딸한테 못해준 게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구나. 다 내 탓이구나 하고 체념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새벽에 미장일 가기 전에 딸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매일 2만원씩 식탁 앞에 두고 갈 뿐이었지요.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입학했습니다. 딸이 음악을 하고 싶다면서 알바를 해서 건반이랑 스피커 마이크 이것저것 사면서 지 방에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니까 알바해서 사지 말고 엄마가 돈 줄 테니까 그걸로 사라고 하니 엄마 돈 쓰기 싫다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하며 또 뿌리치더라고요. 누구 닮아서 그렇게 자존심이 센 건지. 하여튼 그렇게 딸이
한참 음악 활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딸이 다 컸기에 더 마음 놓고 일을 나갔고요. 큰 공사 잡힐 때면 지방에 며칠씩 있다가 오기도 했어요. 사건이 터진 그날도 제가 지방에서 일주일간 있다가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큰 금액을 줄 테니 공사 미장일을 맡아달라는 예전 소장님이 부탁에 너무 먼 곳이라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방으로 일을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지방에 내려갈 때 너무 찝찝하고 괜히 집에 혼자 있을 딸 아이가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딸한테 신신당부했지요. 엄마 이번에 지방 내려가서 공사 길게 하고 올 테니까 절대 함부로 집 문 열어주지 말고 낯선 사람 들이지 말고 알겠어? 몸 관리 잘하고 라고 했지요. 딸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내가 알아서 해 새삼스럽게 나 초등학교 때부터 집 비웠으면서 갑자기 이제 와서 왜 걱정하는 척이야 하면서 역시나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말을 말자 했습니다. 그렇게 지방에서의 공사가 끝나고 다시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몸이 녹초가 되어 힘이 하나도 없는 채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문을 열려고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딸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어요. 짐을 신발장에 내팽개치고 소리가 들려오는 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안에서는 딸이 엄마 살려줘!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요. 저는 신발장에 내팽겨친 짐들 사이에서 망치를 찾아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썼던 그 망치를 들고 딸 방문 고리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몸이 녹초가 되어도 그 순간만큼은 초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방 문고리가 열리고 그 안에서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한 명이 딸 위를 덮치고 있었고 딸은 안간힘을 다해서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망치를 들고 그 남자에게 달려갔고 그 남자는 그제서야 이성을 찾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놈을 잡았지만 그놈은 손을 뿌리치고 손살같이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요. 딸은 엉엉 울며 제 품에 안겨서 숨이 넘어갈 듯이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딸을 겨우 진정시켰을 때 경찰들이 집에 왔어요. 딸은 여경이 도움을 받아 서에 가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들은 도망간 그 범인을 잡는다고 집에서 몇 가지 과학수사,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을 가져갔고 수사는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딸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음악을 한다고 이것저것 장비를 샀던 딸은 제가 지방에 내려갔을 때 건반이랑 마이크랑 스피커 등등을 팔아서 다른 걸 사려고 중고장터에 올렸나봐요. 딸의 글을 보고 한 남자가 물건을 다 사고 싶다고 직접 거래할 수 있냐고 하며 접근을 한 거였지요. 딸은 물건을 한 번에 사겠다는 남자가 나타나 당연히 오케이 했고 저희 동네에서 그 남자를 만났답니다. 직접 물건을 보고 테스트한 후에 구매를 하고 싶다며 그 남자가 딸 집을 방문하기를 요청했고 당연히 딸은 아무 의심 없이 물건 사러 온 사람이니까 테스트를 하고 한 번에 가져가길 원하는 마음에 그 남자를 집에 들였는데 집에 들이자마자 그 남자의 본심이 나타난 거였어요. 남자는 딸을 방에 밀어넣고 범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딸은 방에 있는 물건들을 남자에게 던지며 안간 힘으로 저항을 했지만 끝끝내 온몸에 힘이 빠져서 포기하려고 할 때쯤 제가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정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잡힌 범인이 실체였어요.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저찌 범인이 신상과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
전 남편이 동창이었어요. 예전에 전 남편이 동창과 함께 10대 여자들과 그 짓을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남편과 그 짓한 동창이 그 범인이었던 거였습니다. 이름과 그 남자의 예전 전과 그리고 남자의 출신 학교를 통해서 완전히 확신할 수 있었지요.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진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습니다. 전 남편의 그 동창놈은 완전히 그런 범죄를 하는 거에 중독이 되어서 거의 10년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출소해서 또 인터넷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거였어요. 전 그 사실을 알고 극대노했습니다. 검사님에게 절대로 선처 없이 무조건 감방에 쳐넣어달라고. 이 사람 내 전 남편 동창인데 아주 극악무도한 놈이라며